이렇게 그 교무위원회 기중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셔서 저에게 발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이겨낼까라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페이스 아웃 페이스 인 이 시기다. 그러니까 방역 전략을 지금 이전에 한 1년 10개월 동안 우리가 해왔던 여러 방식에서 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도전을 맡고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한국역학회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과정에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여러 이제 제안도 드리고 이러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보통 명사처럼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사전적 정의를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은 통상의 보건의료 체계와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중보건 위기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 넘어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대비 대응이 출발점이다라고 하고 할 수가 있고요. 공중보건 위기 자체는 재난의 규모나 시간 예측 가능성으로 평가되는데 규모야 우리가 익히 지금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공중보건 위기는 짧은 시기에 끝나게 됩니다. 동일본 지진이라든가 카트리나 재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 위기는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비예측성, 공포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게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공중보건 위기는 이제 4단계를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silience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코로나는 이제 노블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예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우리는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18일 날 이제 코로나 집단 발병, 대구 신천지가 시작이 되면서 위기 상황이 됐고, 닷새 후에 이제 공중보건 위기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레벨 D 격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레벨 D를 격상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비 대응 회복이 이제 같이 진행돼야 되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대비도 해야 되면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회복도 해야 되는 그런 삼중고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게 첫 환자 발생하고 나서 대구 신천지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강주 21세기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 관료들하고 거의 매주 이렇게 만나서 뭐라고 할까 대응 회의 같은 거를 좀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국장님이 광주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일단 그 환자들이 발생한 동은 이제 격리하고 다른 청에 있는 환자들을 다른 데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정형외과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가 필요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을 이송을 하려면 근데 광주광역시에서 이와 같은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정형외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광주광역시의 보건의료 가버넌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국장이 새벽 3시에 국방부에 군의관을 요청을 해서 동원을 해서 환자를 이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이후에 대구 신천지를 비롯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를 전조처럼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대구 신천지 위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일주일 사이에 급작스럽게 서지가 온 상황이었고 이렇게 환자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위기를 지금 이제 되돌이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좋은 예방주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신천지라는 이렇게 밀집된 집단이 아닌 데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초기에 차단이 가능했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운칠기삼이었다. 운이 70%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고, 신천지 대구 상황입니다. 대구 동대구역 12시, 1시 상황인데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이제 위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는 당시 뭐 이제 아득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그 현장 대구에 계신 동료 교수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하루하루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당시에는 뭐 손실 보상도 없었고 지원도 없었고 하지만은 어려운들이 자발적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의병이라고 해서 이제 했고, 그다음 대구 동산병원이 참 그 비어 있던 병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뭐 가능했었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대구시청에 있던 상황판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했다,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외부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데 그만큼 뭐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과 동시에 그냥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뭐 가끔 보는 뭐 WHO의 뭐 위기 상황실처럼 뭐 컴퓨터 화면 펼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카톡을 통해서 협의를 했었고, 이제 비극은 이제 청도대남병원에서부터 코로나 위기가 이게 정말 심각한 병이다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뭐 올 초지만 올 초 3차 얘기 끝나갈 무렵이지만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은 우리 영역에서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병원 조직이다. 말이 병원이지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취약한 데를 이제 치고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건 그 1차 위기는 봉쇄는 피하고 막았다라고 하는 게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역 같은 팬데믹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컨테인먼트라고 해서 일단 피크는 낮춰야 된다. 여기에 있는 요 윗부분은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걸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 페일러가 오게 되고 초과 사망 온갖 문제들이 뭐 이후에 뭐 심지어는 뭐 브라질 이런 나라도 아니라 미국, 영국 어느 나라에서는 다 관찰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티게이션은 이제 피해 최소화 또는 완화 전략이라고 해서 이 헬스케어 시스템 커패시티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올려놔야지 이거를 올리지 않으면은 컨테인먼트를 극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락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올려서 어느 정도 발생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가능한 그런 이제 구도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나라들의 그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바닥에 깔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으로 계산하면 그 다음에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도 이런 브라질, 뭐 프랑스, 독일 엄청나게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래프지만 여기에 사망한 사람들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엄청난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대미문의 비극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방역이 저는 뭐 성공이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는 않고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항상 피크가 있게 되면은 치명률이 그 사망자 숫자도 같이 한 2, 3주 지나고 나서 증가하는데, 지금은 약간은 증가는 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확진자 숫자 증가되는 2, 3천 명 증가되는 것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되고 있지 않다. 백신의 효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한 전략적 대응은 기본적으로 차단 중심의 전략을 취했고, 그 작년 하반기 가을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드 프로텍션을 하자, 나머지는 풀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반박하는 의견들도 많았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와이드 프로텍션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커뮤니티 와이드 프로텍션이나 컨테인먼트 스트래티지를 썼던 몇몇 나라들의 대부분은 드라코니안 락다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소셜 디스턴싱을 번졌다. 그래서 지금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지만 방역의 입장에서 우리가 락다운으로 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TTT가 있고, 지금 이제 비약물적 중재 차원에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 디스턴싱과 퍼스널 레벨의 이런 그 마스크 쓰는 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공중보건 인프라가 250개 시군마다 보건소 조직이 있고 행정 조직 동원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가 격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인신 구속에 대한 개인의 자유 제약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방역 위기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금사 키트 이건 이제 미국 FDA에서 우리나라의 금사 키트 개발 과정에 대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워낙에 이제 미국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질척거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월 10일 날 첫 번째 미팅을 했습니다. 서울역 미팅은 이제 1월 하순경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천지 위기 있기 전에, 그리고 1월 10일은 그 지놈 시퀀싱이 발표되기도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메르스의 경험 때문에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방역 당국에서 인지를 하고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되는 날짜지만 1월 20일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첫 번째 환자가 보고된 날입니다. 같은 날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고되고 나서 거의 한 달 지나지 않아서 최대한의 그 diagnostic capacity가 스케일링 업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수준의 진단 능력을 갖기까지 한 달 정도가 딜레이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진단을 못 내렸던 거죠, 제대로. 그러다 이 한 달의 차이가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70만 명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큰 피해에 초래한 어떤 출발점이지 않았나, 이렇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지게 되고요. 이건 이제 올 4월 달에 란셋지에 실린 건데, OECD 국가들,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통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를 소위 말하는 컨테인먼트 스트래티지를 처음서부터 적용했던 나라들하고 이렇게 미티게이션, 그냥 우리 병원에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만 지키겠다, 피해 최소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나라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인구 100만 명당 사망률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 속했던 나라들, 소위 말하는 컨테인먼트 스트래티지를 했던 5개 나라가 한국, 호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약간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락다운을 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우리보다 월등히 컸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경제인문사회 연구 경사연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정말 발빠르게 1차 위기가 끝나갈 무렵 3월 5일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연구의 요청을 받아서 현 상황과 대응에 대해서 잠깐 좀 한 두세 페이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차단 전략이 완화 전략으로 이행을 더디게 하는 점에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는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우리 방역 영역의 총체적인 평가로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도 역학적 고리를 파악할 수 없는 광범위한 감염자의 발생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피해 최소화, 이제 의료 역량의 강화라고 하는 전략의 투트랙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성공의 추억에 머물러 있었다. 1년 10개월 동안.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방역 전략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점에서 볼 때 더욱더 안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역에 남겨진 과제는 확진자 수나 치명률이나 경제적 피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성과로 보여지는 면이 있는데, 과제라고 해서 보면, 일단은 우리는 감염병 관리법이 이제 바이러스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지만, 공중보건윤리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프라이버시 바이올레이션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게 적절한가라고 하는 이슈를 좀 남겼다라고 하게 되고, 낙인 효과에 대한 문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개발 과정, 진단 방법 도입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재난 자본주의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섭섭했던,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버넌스하고 커패시티 빌딩에 있어서 지금 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하고도 맞물려서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리더십이 각 부서마다 각계 약진을 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더십의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주로 말하는 경제부처에서 이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청 같은 경우에 이제 일괄적인 방역 정책을 쭉 펴왔기 때문에 방역을 대상화하고 이제 일반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만 한 2, 3분만 더. 네. 근데 원래 이제 Public Health Crisis에서 Whole of Government, Whole of Society approach가 기본입니다. 전 사회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방역이라고 하는 건 방역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커패시티가 이렇게 옴니포텐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재정 지원 이런 걸 다 감안하면서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은 일단 우리가 컨테인먼트로 가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조율해 주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사회적 이슈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이지만 국회에서 한번 할 때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사실 지금도 여기서 제가 가감할 내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될까라고 하는 게 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WHO에서 이제 글로벌 R&D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이제 8개 영역을 나눠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도 외국에서 금방 캐치해 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이건 임피리얼 칼리지 보고서인데, 우리나라 한 서너 달 지난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보더니 뭔가 데이터에 갭이 있다 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R&D, 방역 포함해서 전반적인 R&D를 할 수 있는 마스터 DB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고. 지금 작년 5월 달에 5,000명 환자로 구축된 게 공개적으로 릴리스된 다음에 지금 30만 명의 환자가 생겨날 때가 되도록 전혀 확진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자료들이 역학 자료, 임상 자료 이런 게 좀 연계가 되어 있어야지 대응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데 그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는 저도 그 가기부와 복지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백신 치료제 개발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범부처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시 사항이다라고 해서 또 백신 주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상 시험을 이제 도전을 하고 있어서 늦었지만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백신 개발하고 있는 회사, 국내 회사가 8군데고요. 치료제는 한 20군데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나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은 일단 3천억, 4천억 마련된 정부 재정을 나눠 갖기로 진행되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성과를 내리기 바라지만 그리고 백신 주권이라고 하는 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닐 텐데 그런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도전과 혁신의 R&D, 특히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의 R&D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요. 이제 남겨진 과제 2가지는 좀 국내적인 관점을 좀 벗어나서 이제 백신 포올이라고 하는 이슈. 어느 한 나라가 문제가 되면 그 나라의 문제는 이제 금방 글로벌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일찍이 이제 WHO에서 모든 사람이 승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건 닥터 설커라고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은 백신 특허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태양에 특허를 걸겠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국내 방송이 됐던 얘기인데 오랫동안 지금 디베이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마스 프라이던이라고 미국 질병관리청의 청장을 한 10년 이상 했던 공중보건학자인데 굉장히 이제 큰 목소리로 지금의 백신 어떤 그 지재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화이자의 CEO는 반박하고 있는 그런 디베이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소득 국가에 있어서의 백시네이션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건 안보, 헬스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그동안 쭉 지배를 해왔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시큐리타이제이션, 안보를 위해서 이제 서로 간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의 하나의 그 국제적인 논의 프레임이었는데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 이 팬데믹 위기에서는 실패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강대국의 헤게모니에서 WHO는 무력화됐다. 백신 포 올 전략을 WHO가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는 시큐리티의 관점이 아니라 솔리데리티의 관점에서 글로벌 헬스를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흔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필요하다. 흔히 이제 치명률이 낮아지니까 이제는 가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여전히 500만 명 이상의 미접종자들이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는 epidemic of unvaccinated,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의 에피데믹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방역과 임상 대응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정책의 전향적인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2,000명, 3,000명 다른 나라에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락다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힘들어지는 상황, 그것이 결국 다시 방역의 어려움으로 방역 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으로 초래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사회 정책이 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다 전향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란셋지에 나온 건데 흔히 이제 뭐 우리가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비교해서 플루 모텔리티가 0.1%니까 그 정도 떨어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치명률,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트라고 하는 지표는 치명률이라는 지표는 굉장히 트리키한 메저입니다. 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모에 뭐가 들어오느냐. 우리나라는 분모에 무증상 확진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카운트도 안 되는. 그렇게 들어오면 치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그 코로나 확진자 한 9만 명하고 플루 환자, 2019년도 플루 환자를 비교해서 봤을 때 작년쯤까지는 이 사망률이 큰 차이가 없지만 고령층에 가면 이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 우리보다 항상 낮은 수준의 인구 10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를 보여오다가 이렇게 방역 조치를 이완하는 순간에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점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사망자 숫자입니다. 전부 낮아졌다가 방역 조치 이완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정상화를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들 나라들은 백신 접종률이 70%, 80%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까지 가 있는 나라들인데 이렇다라고. 다행히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들여다봐요. 낮은 사망률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설치 미술가가 70만 개의 그 플래그를 이제 들판에 깔아 놓은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생명입니다. 70만 명의 생명이 미국에서는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상화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생명이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도 3,000명 정도의 사망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이제 보다 나은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의와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